자, 다음으로 첨가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가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배웠던 교체, 탈락, 축약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제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문 규정 부분에서 또 한 번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보시고 내용이 어려우니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첨가 보시면, 자, 첨가에는 크게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고요. 니은 첨가라는 게 있고요. 반모음 이 첨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이 가장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반모음 이 첨가랑 니은 첨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가는 없던 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차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자, 얘를 발음할 때 예를 들어 열차라고 발음을 하게 된다면 음가가 없던 이 자리에 새로운 게 생겼죠. 없던 게 생기는 걸 첨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첨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반모음 이 첨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반모음 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반모음 이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반적인 이랑은 다르다라고 했죠. 얘는 실질적인 음가가 있지만 얘는 문법적인 역할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만들 때 이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예를 들어 아, 어, 오, 우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야, 여, 요, 유 같은 경우에는 이야, 이여, 이요, 이유 이런 식으로 돼서 입술과 혀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단모음 아에 반모음 이를 붙여서 빨리 발음하면 뭐가 되나요? 이야 해서 야가 되죠. 여도 마찬가지로 반모음 이에 어를 붙이면 이여 이렇게 됩니다. 반모음 이에 오를 붙이면 이요 이렇게 되죠. 반모음 이에 우를 붙이면 이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모음이 하는 역할은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걸 바탕으로 반모음 이첨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모음 이첨가는요. 자, 우리가 되어라는 말이 있을 때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되어라고도 발음을 하고 되여라고도 발음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는 단모음이죠. 그런데 이 여는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러면 단모음이었던 게 이중모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어가 반모음 이를 만나서 여가 됐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를 여로 발음을 하는 걸 반모음 이가 첨가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피어 같은 경우에 발음을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피어로도 발음하지만 피여로도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단모음이었던 게 여기에 왔더니 이중모음 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발음 과정에서 반모음 이가 어를 만나서 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모음 이가 첨가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반모음 이 첨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첨가의 가장 첫 번째로 반모음 이 첨가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자, 니은 첨가라는 건요, 이거는 좀 쉽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솜니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솜니불 같은 경우에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합쳐졌나요? 그렇죠. 솜이랑 이불이 합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말에서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니은이 첨가돼서 니냐, 년요, 뉴로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솜, 이불도 발음할 때 우리가 뒷말이 이야, 여유, 유로 시작했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니은이 들어가서 솜, 니불이 되게 되는 게 없던 게 생겼다. 뭐가 생겼냐? 자, 니은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자, 직행열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행열차, 직행이랑 열차가 합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뒷말이 이야, 여유,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직행열차가 됐죠. 열차. 자, 그래서 기억하고 히읗하고도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네, 기억이 됩니다. 이게 뭐였죠? 축약이었죠. 자, 그래서 직행열차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축약이 일어나고 뒷부분은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첨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말이 합쳐진 걸 합성어 또는 파생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부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두 말이 합쳐졌다라고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두 말이 합쳐졌을 때 뒷말이 시작할 때 이야, 여유, 유로 시작하면 니은을 첨가해서 니냐, 년유, 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예시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알약 보세요. 알약. 자, 알약도 뭐하고 뭐가 합쳐졌나요? 알이랑 약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합쳐진 형태인데 뒷말이 이야, 여유, 유에 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발음할 때 뭐가 첨가된다고요? 네, 니은이 첨가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첨가돼서 알약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또 대각선을 봤더니 자, 최종적으로 유음이 비음한테 영향을 줘서 우리가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알약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얘는 니은 첨가도 일어났고 유음화도 일어났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푸실 수 있으시면 돼요. 발음을 두 개로 쪼갰을 때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했을 경우에 니은이 첨가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첨가에서 중요한 반목 이첨가랑 니은 첨가에 대해서 방금 같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시옷이 첨가되는 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옷이 첨가되는 걸. 자,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발음과 표기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은 시옷이 표기에 첨가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말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자, 이거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합성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합성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합성어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합성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돌다리를 볼게요. 돌이랑 뭐가 합쳐졌나요? 네, 다리가 합쳐졌습니다. 그랬을 때 얘도 원래 혼자 있어도 의미가 있죠? 이렇게 혼자 있어도 의미가 있는 걸 어근이라고 합니다. 다리도 혼자 있어도 의미가 있죠? 이렇게 혼자 있어도 의미가 있는 걸 어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는 걸 합성어라고 합니다.
즉 사이소리 현상은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유어가 1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고유어 1개 이상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2개가 합쳐질 때 고유어랑 고유어랑 합쳐지든지 고유어랑 한자어랑 합쳐지든지 한자어랑 고유어랑 합쳐지든지 어쨌든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사이시오 현상이 일어나려면 한자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봤더니 자, 내용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봄, 삐라고 발음을 하죠. 자, 우리 이렇게 발음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얘는 봄하고 비하고 합쳐진 거 맞고요. 합성어고요. 고유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삐라고 된소리가 났죠. 그럼 얘 된소리 대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된소리 대기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셔야 돼요. 자, 된소리 대기는 제가 앞에서 안울림 소리 그드부스즈와 안울림 소리 그드부스즈가 만날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된소리 대기는 국밥 이렇게 있을 때 대각선에서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나요? 국밥이라고 발음을 했었죠. 자, 이때 나는 된소리는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된소리이어서 이건 된소리 대기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봄비 같은 경우에는 앞말이 뭘로 끝났나요? 지금 미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날 때 된소리라고 했는데 자, 미음은 그드부스즈 안울림 소리가 아니죠. 미음은 무슨 소리인가요? 자, 미음은 노란 양말에 속하는 울림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그드부스즈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된소리로 되더라도 이건 된소리 대기가 아니라 사이시오 현상입니다. 즉,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그드부스즈일 때 발음에 된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즉슨 앞말이 울림소리고 뒷말이 그드부스즈일 때 발음에 된소리가 나면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겠다. 이게 사이시옷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데 이렇게 써요, 안 써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건 시옷이 생략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된소리 대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음운 변동 4개 중에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첨가에 속하는 겁니다. 사이시옷이 생략됐을 뿐이죠. 자, 초불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뿔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얘도 앞말이 뭘로 끝났는지 봤더니 이번에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자, 울림소리에는 노란 양말도 있지만 모음 전체는 다 울림소리가 됩니다. 그럼 얘도 울림소리에 그드부스즈를 만나서 된소리가 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첨가한다고 했죠. 자, 여기는 받침에 시옷을 넣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고요. 얘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옷을 받쳐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음이 처음에는 이것도 되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의 발음을 생각해 보시면 시옷이 이제 첨가가 됐어요. 그럼 시옷을 뭘로 바꾸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꾸고 그드부스즈 만나서 된소리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발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불 보세요, 등불. 자, 등하고 불하고 합쳐졌습니다. 자, 우리 발음 어떻게 하나요? 등불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을 하는데 앞말이 무슨 소리인가요? 이응이 들어가 있으니까 울림소리입니다. 즉, 노란 양말 플러스 모음은 울림소리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울림소리가 있고 그드부스즈가 왔을 경우에는 여기가 된 소리로 되는 게 된 소리 되기가 아니고 사이시옷 첨가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앞말이 울림소리, 뒤에 그드부스즈 오는 건 된 소리 되기가 아니고 첨가다. 즉,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에 해당한다. 자, 이걸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를 함께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사이소리 현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예시를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잇몸이라는 말을 할 때 사실은 두 가지가 처음에 합쳐질 때에는 이빨 할 때 이랑 몸이 합쳐진 거였어요. 자, 그런데 둘이 합쳐져서 발음을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이몸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몸이라고 안 합니다. 잇몸이라고 하죠. 자, 잇몸이라고 했을 때 자, 발음에 이번엔 뭐가 들어가나요? 발음에 니은이 추가됐죠? 발음에 니은이 추가되면 시옷을 갖다 적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이로 끝났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할 때 자, 니은 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발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면 발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요. 그러면 사이시옷을 원형에 표기를 한다. 이게 사이시옷 현상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의 차이는 첫 번째는 된 소리가 발음에 덧나면 즉 등불 이렇게 했을 때 발음에 뿔이라고 해서 여기가 된 소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옷을 적었었어요. 물론 얘는 생략입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할 때 된 소리가 아니라 발음에 니은이 덧나도 앞에 시옷을 갖다 적겠다라는 게 사이시옷 현상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코랑 날이 합쳐졌습니다.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콧날이라고 발음을 하죠.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을 할 때 발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면 여기다 시옷을 갖다 적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에 덧나면 시옷을 갖다 적고 발음에 또 무슨 소리가 덧나면 시옷을 갖다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와 발음을 둘 다 배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니은 소리가 덧나서 시옷을 적었고 된 소리가 덧나서 시옷을 적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외우실 때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할 때 발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면 시옷을 갖다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거 사이시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이시옷도 예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나무랑 잎이 합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졌는데 앞말이 지금 뭘로 끝났나요? 네, 앞말은 계속 모음으로 끝납니다. 즉, 두 번째랑 마찬가지로 앞말은 모음으로 끝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자, 반모음 이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야여 요유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야여 요유로 시작할 때 자, 여러분들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여기 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발음은 나뭇잎이라고 여러분들 발음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발음에 뭐가 덧났나요? 니은, 니은. 이번엔 니은이 두 개나 생겼습니다.
즉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할 때 발음에 니은 니은 두 번이나 들어가면 앞말에 숏을 갖다 적습니다. 자, 얘랑 차이는 얘는 뒷말이 니은 미음이어야 돼요. 얘는 뒷말이 이 계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발음에 니은 소리만 덧나지만 얘는 발음에 니은 소리가 덧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깻잎, 이것도 사실은 깨하고 잎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이로 시작을 했을 때 자, 발음을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발음 우리가 깻잎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럼 발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서 이 자리에 숏을 갖다 적습니다. 이게 사이숏 현상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 첫 번째는 된소리대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등불, 봄비, 촛불 이 부분은 된소리대기가 아니라 사이숏 현상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이숏 현상인 이유는 앞말이 울림소리일 때 된소리 되는 건 사이숏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된소리 되기는 안 울림소리일 때 일어나요.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나야 됩니다. 자, 여기는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났을 때 된소리는 첨가에 속한다. 두 번째는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고 니은 소리가 덧나면 사이숏을 적는다. 세 번째는 뒷말이 이 계열로 시작을 하고 니은 소리가 덧나면 숏을 적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첨가에는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던 니은 첨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모음 이 첨가가 있습니다. 자, 첨가는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